다음은 경기 이천시 출신의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님, 반갑습니다. 상생과 저하의 도시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증인님, 잠깐만요. 이번에 여당 마이크 좀 빼세요. 대통령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아니 잠깐만. 자 간사. 자 김윤덕 간사. 와보세요. 아니 일로 와보세요. 간사님 와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품위를 떨어뜨려가지고 안 쓰기로 했잖아요. 와보세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손석희 와보세요. 주세요. 아니 그건 간사간 합의했잖아. 일로 와보세요. 간사간 합의했잖아요. 기타 그건 안 쓰기로. 아니 그러면 안 하면 나. 저게 뭐예요? 아이 잠깐만. 예. 아니 간사간 합의로 회의장 내에 그 국감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는 뭐 피켓이나 물건 같은 거는 갖고 오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 아니 제거해 주세요. 그건 누누이 봐왔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세요. 지금 자 제거 안 하시면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거해 주십시오. 자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갑자기 지금 정회가 선포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오후 2시 20분에 속개가 돼서 김희국 그리고 민주당 천준호 의원까지 질의를 했고 이제 이어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려고 마이크를 이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앞에 이제 불독으로 보이는 강아지 인형이죠, 맞죠? 예. 앞에 뭔가 강아지 인형 앞에 뭔가가 되게 씌워져 있었고 이제 그거가 등장을 하니까 조응천 감사반장이 즉각 치워라라고 했는데 일단 뭐 그 송석준 의원은 이제 그대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감사반장이 정회를 선포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경 대변인 이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선 오전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7분입니다. 근데 7분 내에 답변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답변을 주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 쪽 의원들께서 상당히 크게 항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변하는 내내 계속 항의 소리가 마이크가 오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크게 들렸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뭐 피켓이나 아까 조응천 지금 현재 이제 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조응천 의원님께서 한 얘기가 피켓이나 어떤 국감 현장을 방해한 어떤 것도 두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오전에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 때 간사간의 합의가 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렇게 어떤 인형과 아니면 앞에 또 보시면은 가면같이 뭐 양 가면인 것 같아요. 양의 탈을 네. 쓴 그 불독 인형이었다고 네, 그런 하네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자극적이고 이슈는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국감 현장,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간에 국감 현장의 어떤 품위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아주 송곳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어가자. 그 대신 네. 저런 물건을 두지 말자. 자극적인 물건을 두지 말자라고 이미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에 대해서 서로 좀 깨진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좀 시끄럽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기부천함 얘기가 나와서 짧게 좀 더 말씀드리면은 민간 개발업자가 그러니까 개발을 해도 기부 체납으로 받는다. 맞습니다. 받긴 받습니다. 그렇지만
국토 도시개발 기준에 따르면요, 8%, 그러니까 개발하는 면적의 8% 이내에 그 기부 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이렇게 천준호 의원이 질의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은 지금 거의 뭐 50.1%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지금 우리는 그 5,503억 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시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시세로는 거의 1조 원에 가깝다라는 것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민간 개발업자가 기부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이만큼 8% 내다라는 얘기는 왜, 이것이 팩트인데 네. 왜 이것을 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지금 이 이슈가 한 2달 가까이 네, 네. 돼가는데도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거는 알 겁니다.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빼고 발언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것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고, 또 국민께서 좀 알아야 되는 점들을 알겠습니다. 일부러 속이는 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은 듭니다. 이제 오후 국감이 이제 시작이 돼서 첫 질의자가 이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었는데요. 이제 그 이재명 지사와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지사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에서 공공개발을 막았다, 이 주장을 되풀이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이재명 지사가 이어갔습니다. 김희국 의원은 뭐 국토부 출신, 공무원 출신의 지금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 기자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국감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그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사실은 이제 증인으로 이제 기관장하고 같이 일문일답을 해야 돼요. 네. 질문하고 답을 하면은 질문에 답이 잘못됐다 그러면 추궁성 질문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답을 듣고, 그래서 그걸 보는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7분간 질문할 때 계속 혼자 질문하게, 상대방 답변을 들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오히려 희석되고 상대방 답변만 오히려 국민들한테 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질문 7분 한 다음에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답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양쪽 협의를 해가지고 한 2분 정도 또는 3분 정도 그러면 답변 시간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김희국 의원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국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분야에 잘하는 분이에요. 또 바로 앞으로 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송석준 의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에요. 국토교통부에.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내용을 자세히 할 겁니다. 아마 일문일답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게, 예를 들면은 민관개발 이재명 지사가 그때 할 때 처음으로 당신이 정부에서 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랬다고 했는데, 아까 근데 김희국 내가- 의원은 뭐 11번째 예, 아닙니까? 내가 그런 확인해 거 보니까 아니에요? 11번째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는 뭐 그렇게 대규모로 한 거는 그렇게 했다면서 말을 살짝 바꾸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치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에 공영 개발을 하면은 모두 환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영 개발을 하면은 그런 초과 이익들을 모두 민간이 다 가져가는 걸로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절반이라도 내가 환수하게 해서 민관이 합작 개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희국 의원도 그런 게 아니다. 만약에 민영 개발을 한다면 기부 체납 말고도, 기부 체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부 체납 말고도 용적률로 하고 건폐율로 하고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했고, 또 공영 개발로 한다고 해서 설령 LH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이득을 봐서 그냥 LH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관 공영 합작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50%는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예를 들면 민관 합작 개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민관 합작 개발하기 때문에 첫 번째, 민영에서 만약에 할 때는 처음에 수용할 때 강제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공영 개발할 때 한 2배 정도 그 개발업자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번 같은 경우에 대장동을 얼마씩 했어요? 대장동까지 산지 임야는 50만 원, 그리고 농지는 220만 원, 그리고 택지는 500만 원씩 줬습니다. 네. 아까 나왔죠? 평균적으로 222만 원 들어갔다. 그걸 계속 해가지고 만약에 쭉 택지를 거기다 수도도 놓고 길도 닫고 전기도 놓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평균 아까 지금 나왔죠? 1,550만 원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화천대유는 얼마 줬어요? 15만 제곱미터를 주면서 1,250만 원을 줬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평당 300만 원씩 그냥 이득을 주게 돼서 2,352억의 이득을 안겨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등등으로 그냥 방식이 달라진다 해서 바로 이득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때 당시에 여기에 만약에 또 예. 토지 개발하면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그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면 400만 원 정도 평당 더 들고 이득 평당 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상 되면은 초과이득이라고 보고 이거는 환수하자고 여러 실무진이 2번이나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는데도 그걸 묵살했다. 왜 묵살했는가? 누가 묵살했는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거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업자가 600만 원씩 더 가져가게 된다. 네. 이거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고 알겠습니다. 국감에서도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디까지 관여했는가, 배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밝히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제 질의를 시작하는 과정에 이제 양의 탈을 쓴 불독 인형이 요 앞에 딱 등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조응천 감사반장이 정회를 선포했고 50분에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영상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 보면 아직 뭔가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 다시 좀 실시간 중계 화면을 보도록 하고요.